안녕하세요. 네, 조한혁입니다. 오늘은 우리 7차 교육과정에 새로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프랙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에 어떻게 적용돼서 좀 더 의미 있는 수학 교육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제가 우리 이탈리아에 있는 피사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데요. 그 도시에 가면은 뭐가 약간 기울어져 있는 그 건축물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피사의 사탑이라고 해서 기울어져 있죠. 근데 그곳에서 예전에 어떤 사람이 무슨 실험을, 아주 유명한 실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실험을 했냐면은 예전 사람들은 무게가 무거운 것이 더 땅에 빨리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무게가 빨리 떨어지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기울어져 있는 피사의 사탑에 가서 실험을 했거든요. 그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갈릴레오요. 예. 로마나 이탈리아 가면은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게 많죠? 네. 뭐가 있으세요? 피자라든지, 여기 잡수시는 거를 좋아하시네요. 그렇지만, 이탈리아에는 예술도 있고, 먹는 것도 있지만, 또 이런 과학을 실험한 그런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근데 어떤 사람은 갈릴레오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갈릴레이라고 하는데, 갈릴레이는 그 사람의 성이고, 갈릴레오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릴레이라고 얘기하는 게, 성을 얘기하는 게 좋겠죠. 근데 갈릴레이가 그런 실험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수학 문자로 쓴 수학책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을 갈릴레이는 수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쓴 수학책으로 봤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과학을 발전시켰어요. 저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수학 그러면 교과서나 참고서에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자연이나 우리 주변에서 수학책을 발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의미 있는 또 재미있는 수학 공부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서 오늘 한번 이런 주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자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프랙탈 수학이라는 건데요. 근데 프랙탈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못 들어보셨죠? 네. 이것은 요사이 이제 90년대 초부터 미국이나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학교 수학에 도입되게 되기 시작한 이제 수학 개념들이거든요. 좀 한번 여담을 말씀드리면은 90년대 초반에 제가 그 어떤 미국의 한 교사를 알고 있는데 영커라고 하는 교사인데요. 이 사람이 굉장히 잘 가르치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의 표창장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신앙심이 좋은 사람인데 교실에 가서 아이들한테 수학을 얘기할 때 삼각형, 사각형 이런 것만 얘기하니까 별로 애들이 시큰둥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나도 수업 시간에 나무도 얘기하고 구름도 얘기하고 이렇게 좀 재밌게 할 수 없을까 생각하는데 이 프랙탈이라고 하는 게 발전하면서 이 프랙탈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 현장에 도입될 수 있으면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수학, 그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수학 책도 짓고 또 직접 가르치고 우리 한국에까지 한번 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요, 교과서라든지 참고서에 보면은 프랙탈이라는 이름만 안 들어가 있다 뿐이지 여기저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거를 제가 한번 설명 한번 드릴까 합니다. 프랙탈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조각나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것이 조각이 나 있다는 뜻인데 도대체 뭐가 조각이 나 있느냐? 그 전체가 그 부분의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 전체와 부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프랙탈이거든요. 그래서 이 프랙탈 개념에는 전체와 부분이 닮아 있다고 하는 닮음 개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부분에서부터 어떻게 전체가 만들어지니까 하는 규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닮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하에서 나오는 교육과정에 나오는 개념이고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성과 함수 이래서 우리 또한 교육과정에 나오는 중요한 개념이죠. 이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저는 먼저 전반부에 그 닮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프랙탈을 보는 것을 한번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규칙을 발견해서 컴퓨터로 한번 직접 그려보고 마지막에는 그런 규칙을 가지고 종이를 잘라서 프랙탈을 만드는 것을 제가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요, 먼저 프랙탈의 아주 기본 개념이 전체와 부분이 닮아 있다는 뜻인데 그런 것을 먼저 한번 우리가 주변에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해요. 우리 주변에 그런 게 과연 있을까? 한번 우리 준비된 한번 자료 화면 보시겠어요? 자, 이 자료 화면에 뭐가 있는데요. 이게 뭔가요? 아, 우리 한옥이나 이런 데 가면은 창문들이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네.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여기를 잘 보시면은 이 부분이 어때요, 이게? 하나하나의 부분이. 서로. 여기하고 이렇게 보면 부분이 닮아 있죠? 네. 여기 닮은 개념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서로 닮아 있는 것이 전체가 모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이런 모습을 만들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프랙탈의 아주 기본 개념들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창살 말고도 우리 경복궁에 가게 되면은 경복궁에 이게 담이 이렇게 있는데 담을 한번 잘 보세요. 그 무늬 속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그 닮음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자료 화면 보실까요? 자, 여기에는 경복궁에 있는 그 담을 4개를 사진을 찍어서 갖고 왔거든요. 자, 요런 사진과 요런 사진, 요런 사진의 모습이 경복궁에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 담의 그 무늬를 보시면은 자,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이 모여서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이 전부 닮은 것들이 모여서 이 전체 담의 무늬를 이루고 있죠. 네. 자, 요렇게 전체와 부분 사이에 어떤 관계들이 우리 한옥의 그 창살이라든지 단청, 그 다음에 어떤 담, 이런데 우리 선조들께서 다 그걸 사용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또한 우리 자연의 모습 속에도 또 많이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고사리 같은 거 보시면은 고사리 그 부분이 전체와 아주 닮아 있고 또 여러 가지 자연의 동물에서도 그런 거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우리 준비된 자료 화면 보실까요? 우리 준비된 자료 화면에는 자, 여기에 이건 지금 컴퓨터로 그렸기 때문에 그 진짜 모습은 아니지만 자,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모습을 우리 어디서 이런 걸 볼 수 있을까요? 어떠한 그 생명체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게 꽈리를 틀면서 도니까 달팽이라든지 그런 어떤 고동이라든지 이런 데 있죠. 근데 이걸 잘 보시면은 요 가운데 있는 요 부분을 갖다가 잘라서 확대를 하면은 전체의 모습이 나와요. 그죠? 여기 있는 잘라서 확대를 하면 전체의 모습이 나오고 자, 그 옆에 있는 나뭇가지의 그림을 제가 컴퓨터로 그려왔는데요. 여기도 보게 되면 이 전체 나뭇가지의 모습을 자, 여기만 한번 보세요. 여기만 잘라져 있는 요거만. 여기만 잘라가지고 이거를 확대하면 다시 이 전체 모습이 어떨 것 같아요? 나오죠? 네. 이렇게 전체와 부분 사이에 어떠한 닮음, 규칙 이런 것들이 자연에 있거든요. 자, 이런 걸 우리가 어디서 또 볼 수 있냐면은 요사이 생명복제란 말 많이 하잖아요. 네. 제가 며칠 전에 그 신문에 보니까 그 미국에 있던 어떤 부부가 그 고양이를 아주 기르고 있었는데 고양이가 죽게 되니까 그 전에 미리 고양이 세포를 떼어냈다가 나중에 그 세포를 가지고 이 고양이를 복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고양이가 죽으니까 그 복제된 고양이가 와가지고 그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럼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네. 그 조그만 세포 하나가 어떻게 전체를 만들어내죠? 거기에는 뭐 닮은 것이 아니라 그 세포 안에는 어떤 규칙이 유전자 정보라고 하는 것이 이 전체를 만들어내는 거 볼 수 있거든요. 이처럼 자연에는
전체와 부분 사이에 닮음이라든지 규칙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수학에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닮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한번 규칙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규칙을 제가 한번 말하기 전에 우리 칠판에서 제가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리 초등학교에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규칙에 대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2, 4, 6. 그 다음에 무슨 수가 들어갈까요? 이렇게. 여기 어떤 수가 들어갈까요? 8. 왜 8이 들어가죠? 지금 말씀하신 게 바로 규칙이죠. 2씩 늘어난다. 2씩 늘어나는 거로 해서 여기에 어떤 뭐가 들어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삼각형, 사각형.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그 다음에는요? 뭐 제가 여기 육각형을 쓰지 않아도 오각형이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에도 어떤 규칙이 있죠.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규칙적으로 하나 변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건 초등학교의 문제는 이제 이런 데에서 이제 규칙을 찾아가는데요. 이제 중학교 정도 가게 되면은 이 규칙을 일반화한 것이 바로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함수나 2차 함수라고 하는 것도 이런 규칙성에 일반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좀 더 복잡한 규칙을 가진 로그 함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함수들을 다루게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러한 것들은 이제 수에 대한 규칙인데 그림에 대한 규칙을 한번 바꿔보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프랙탈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그림에 대한 규칙이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준비된 이제 PDP 화면을 보기 전에 제가 잠깐 여기다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을 보려고 해요. 어떠한 규칙이 있냐면요. 이거는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좀 도입되고 있습니다. 삼각형이 하나 있을 때요. 이 정삼각형을 갖다가 가운데 이렇게 중점을 연결해서 4등분을 해요. 4등분 한 다음에 이 가운데 거를 없애버려요. 그럼 가운데 거 없애버리면 남는 게 여기 있고 남고 여기 있고 남고 가운데 거는 잘라서 없애버렸으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여기 또 정삼각형이 있죠? 이 정삼각형을 또 조각을 내가지고 또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삼각형이 하나 그려져 있죠? 그다음에 이걸 4조각을 내서 그 가운데 걸 없앤 삼각형이 바로 이런 모양이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각각의 삼각형을 또 4조각을 내서 가운데 없앤 모양이 또 이겁니다. 그리고 또 이거고 또 이거고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에 있는 삼각형에서 4조각을 내서 가운데 걸 없애는 걸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럼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이런 데에서 어떻게 이걸 수학 학습에 쓸 수 있냐면요. 자, 여기에 삼각형이 몇 개 있나요? 이 첫 번째 단계는요. 자, 여기 가운데 없애고 나면은 결국은 삼각형이 몇 개 있나요? 색칠된 삼각형이. 여긴 3개가 있죠. 자, 여기 몇 개 있나요? 9개. 예, 재빨리 세셨네요. 자, 그럼 여기 몇 개 있겠어요? 27개.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예, 그렇죠. 여기 보면은 처음에 있는 이 삼각형이 4개로 조각이 난 다음에 가운데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결국 하나의 삼각형이 3개의 삼각형으로 분열을 하게 되고 요 각각에 있는 삼각형도 또 분열을 해서 결국 하나가 3개씩 증가하는 일이 계속되니까 3개, 뭐 9개, 그 다음에 27개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되죠. 네. 그런데 중학교에서는 입체 도형을 배우니까요. 이것을 입체로도 해볼 수 있거든요. 여기 준비된 자료화면 보시겠어요? 이 준비된 자료화면은
아까는 삼각형을 갖고 있는데 이제 정사면체, 입체를 가지고 계속 잘라가는 과정을 해서 만든 이걸 갖다 우리가 스이어핀스키 우리 삼각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학생들이 만들어서 사진 찍은 겁니다. 그리고 중학교 차원에서 입체 도형으로 만들어 본 거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종이로 만들었는데요. 제가 한번 컴퓨터에 가서 이 만드는 과정 한번 직접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어떤 규칙이 있는가 한번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우리 준비된 화면에는 우리 거북이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이 거북이한테 제가 이제 삼각형 하나씩 그려가면서 해보라고 하겠어요. 자, 화면을 보시죠. 지금 삼각형이 하나 그려져 있죠? 네. 자, 이게 기초 단계인데, 그 다음에 제가 1번 단계, 첫 번째 분할을 한번 해보라고 그러겠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삼각형이 4조각이 나온 다음에 가운데 게 없어졌죠? 네. 지금 삼각형이 몇 개 있어요? 네. 3개가 있죠? 자, 두 번째 분할을 한번 해보라고 그러겠어요. 자, 제가 E자 단추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또 분할이 일어나서 이제 몇 개가 생겼습니까? 9개가 생겼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세 번째 단계까지만 제가 한번 보기로 하죠. 자, 세 번째 단계를 보시면은요. 삼각형들이 있는 곳이 다 4개로 분할돼서 가운데 게 없어지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죠. 이 과정을 계속해 나가면은 이건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나오는데요. 극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수렴, 극한 이런 것들이 미분의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고등학교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무한, 극한 이런 것들을 학습하는 데 사용됩니다. 아까 보셨던 것들이 계속 발전해 가면은요. 나중에 이제 극한이 존재하게 되는데 재밌게도 그것은 면적이 하나도 없는 그런 도형으로 가게 돼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미국의 어떤 선생님께서 수학 시간을 재밌게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삼각형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재밌는 거 없을까 해서 제가 하나 좀 소개시켜 드리면은요. 자, 한번 준비된 자료 한번 보시겠어요? 준비된 자료 화면에는 우리 중학교 교육과정에 나오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가지고 그것의 규칙을 가지고 재밌는 거 한번 그려보는 건데요. 한번 무엇이 그려지는지 한번 보세요. 자,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사각형이 하나 그려져 있죠? 네. 제가 첫 번째 단계를 보겠어요. 뭐가 그려져 있죠? 요것은 중학교에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해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자, 그럼 요건 뭐냐면 요 사각형 위에다가 직각삼각형 하나 그리고 오른쪽 왼쪽에다가 그거에 해당하는 사각형을 또 하나 그린 거거든요. 자, 두 번째 단계를 보세요. 어떻게 됐나요? 사각형이 있으면 그 사각형에다가 계속 붙이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또 붙여졌죠. 자, 여기 계속 하게 되면요. 이 그림이 점점 어느 모습으로 가는 것 같으세요? 아니, 잘 보세요. 이 보게 되면은 쭉 그려가고 있는데, 자, 이 그림이 나무의 모습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나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학교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우면서 아이들한테 야, 우리 이것이 나무도 그릴 수 있다고 하면 애들이 눈이 좀 똘망똘망해지겠죠. 네. 이게 우리 주변에 있는 거하고 관계가 되네. 지금 이거 보게 되면은 아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에서부터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나무의 모습도 가게 되니까 애들이 굉장히 흥미있어 하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새로운 수학 교육에 도입이 되고 있거든요. 이걸 부모님들께서 잘 이해하셔서 그런 걸 좀 지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몸에 그 세포가 분열해서 점점 우리를 만들어가듯이 그 식물의 세포가 분열하면서 나무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한번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준비된 화면에는 지금 현재 직선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 직선에 제가 이러한 규칙을 하나 해서 만들 텐데요. 자, 여기 어떤 규칙이 들어가 있나요? 아까 우리가 삼각형을 4조각을 내서 가운데 걸 없앴는데요. 여기에서는 이 직선이 있으면 직선을 3등분 해가지고 그 3등분하는 왼쪽에다가 그거만한 선분 하나 그리고 오른쪽에 또 하나 이 줄기를 만드는
이러한 규칙을 계속할 거거든요. 그러면 점점 어떤 모습을 하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어떻게 됐나요? 네, 직선이 있으면 그 직선을 3등분 해가지고 3등분한 밑에 거는 왼쪽으로 가고 위에서는 오른쪽으로 가고 이 규칙 갖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한 번 더 분열하면 어떤 그림이 될까 한번 보세요. 자,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렇죠. 한 번만 더 제가 가죠. 점점 가서 아주 간단한 3등분을 하고 왼쪽 오른쪽으로 간다는 이 규칙 가지고 나무 비슷한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이제 복잡한 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거를 가지고 상당히 자연의 근사한 그림까지 그려낼 수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요사이 이제 생명 복제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이 생물학과 관계되어 있는 수학으로 프랙탈 수학이 우리 수학 교육에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것을 한번 정리화면을 보면서 정리하시기로 하죠. 프랙탈이란 전체와 부분 사이에 자기 닮음이 있는 기하적인 도형을 말하는데요. 자기 닮음이란 어떤 도형을 그릴 때 전 단계의 모양이 그대로 들어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다음과 같은 나뭇가지 그림에서 네모 안에 있는 부분을 확대하면 자기 닮음의 성질을 통해 나뭇가지 전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프랙탈 수학은 패턴과 규칙성을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나열된 수는 2씩 증가한다는 규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빈칸에 8이란 숫자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도형에서 프랙탈 수학을 공부해 볼까요? 다음과 같은 삼각형이 있을 때 먼저 삼각형을 4등분해서 가운데 것을 없애주고 바로 전 단계에 있는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4등분해서 가운데 것을 없애줍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에서는 어떤 도형이 만들어지고 삼각형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첫 단계에는 삼각형의 개수가 1개, 두 번째는 삼각형 3개, 세 번째는 삼각형 9개가 되어 3배씩 증가하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서는 삼각형의 개수가 27개인 다음과 같은 삼각형이 그려지게 됩니다. 잘 정리가 되셨나요? 네, 프랙탈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 등장한 개념이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님께서 잘 모르시고 또 어려워하실 텐데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은요. 프랙탈은 자연의 모습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닮음의 구조와 어떤 세포 분열을 같은 걸 해서 만들어가는 규칙, 이러한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학교 수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도입하여서 아이들이 아까 제가 보인 것처럼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공부한 다음에 나무도 만들어 보고 또 이런 어떤 규칙 속에서 자연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공부함으로써 수학에 의미를 주려고 한 거거든요. 특별히 고등학교에서는 극한 개념과 연계해서 아까 우리가 자른 것들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로 해서 극한 개념까지도 도입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는 이제 컴퓨터 갖고 했는데요. 혹시 집에서 이런 거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없을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개발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종이를 잘라가지고 이제 프랙탈의 모습을 이렇게 좀 만들어 보는 게 있는데요. 한번 준비된 자료 화면을 보실까요? 여기 자료 화면에 집에서 종이를 잘라서 프랙탈의 그 닮은 모양이나 규칙을 한번 만들어 보는 예가 있어요. 이 첫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은요, 종이를 이렇게 반 접습니다. 접어서 폈지요, 이렇게요. 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접어서 여기 3등분을 해가지고 3등분 반씩 해서 이렇게 가위로 잘라요. 자른 다음에 이거를 핀 다음에 가운데 거를 드러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런 모양이 되겠죠. 앞으로 튀어나와요. 입체 모양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이제 PDF 화면을 보면은 다시 또 접어서 있는 것에 또 3등분을 하고 여기도 3등분, 여기도 3등분 한 다음에 다시 피면은 이런 모습이 됩니다. 다시 요거를 또 접어서
또 3등분을 해서 계속해서 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럼 점점 복잡한 어떠한 자연의 모습은 아니지만 아름다운 수학의 모습이 나눠지는데요. 전부 여기 3등분 한다는 게 재밌죠? 그러면 선생님 꼭 3등분만 해야 되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4등분 되고 5등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자르는 얘기를 좀 했는데 붙여가지고도 점점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삼각형에서 시작해서 점점 잘라서 뭐 하나 했는데 이번에 한번 붙이는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붙이면은 나중에 어떤 모습이 될까? 한번 준비된 자료화면 보시겠어요? 자, 자료화면에 삼각형이 하나 있죠? 네. 자, 어떤 규칙이 있나 보세요. 자, 요거는 삼각형에서 위에 3등분 해가지고 삐쭉삐쭉 뭐 하나 이렇게 올라가게 한 거죠. 네. 그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점점 3등분해서 더한 모습이에요. 자, 여기도 보면은 아까보다 좀 더해졌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변을 3등분해서 거기에다가 하나씩 삼각형 조그만 걸 옮기게 되면 점점 이것이 어떤 모양으로 다가가는데 어떤 모양이 닮았다고 생각하세요? 이 그림이요. 네, 눈꽃 모양이요. 그래서 이건 가게 되면 눈꽃 모양하고 비슷한데 사실 눈꽃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그 중에 어떤 하나의 특별한 모양으로 이렇게 다가가게 되거든요. 이 그림이 하도 유명해가지고 이것을 만든 사람이 코우라는 사람인데 이것을 갖다 우리가 코우의 뭐 눈꽃송이.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요새 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지 이거 갖다 코우의 섬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 주변이 섬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거의 재밌는 것은 고등학교 차원을 얘기한다면은 저것이 계속하게 되면요. 이 코우의 섬이 해안선의 길이는 무한한데 그 안에 있는 면적은 유한한 그런 이상한 그런 프랙탈의 도형이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좀 생소한 프랙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프랙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사이 생명과학의 세포분열, 뭐 생명복제 이런 것과 경계해서 수학 안에서도 복제하고 분열하고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도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개념입니다. 특별히 이 안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등학교에 있는 무한 개념, 극한 개념부터 초등학교에 아주 쉬운 개념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과학과 우리 인간들, 우리 우주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수학교육으로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수학교육으로 발전하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라면서 학부모님께서 이걸 이해하셔서 자녀들을 잘 교육해 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